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제 어느덧 26장 마지막 14번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풀이의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문제에 왔는데요. 역시나 끝판왕이기 때문에 꽤 복잡하고 오래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MPB의 계산으로 제목은 간단하지만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BQ 회사가 아이리포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PER, 그쵸? 발행 주식수, 총이익, 그리고 배당금 이런 정보가 나와 있네요. 주가가 주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재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봤을 때 BQ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아이리포트가 내가 봤을 때는 이익과 배당이 매년 5%씩 성장을 할 것처럼 보인대요. G가 5% 성장을 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와서 BQ 전체 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자, 이때 문제를 A, B, C, D, E, F, G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BQ의 입장에서 아이리포트의 가치는 얼마일까? 잘 생각을 해보면,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리포트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주당 순이익, 여기 보시면 PER이 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구하면 좋겠죠. 그럼 총 이익에다가 70만 5천에다가 19만 5천을 나눠주면 EPS가 3.62가 되겠구나. 요 계산을 했고, 자, 그럼 현재 주가는 이 PER이잖아요. PER에다 EPS를 곱하면 이 회사의 현재 주가는 33.26불이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을 계산한 이유는 나중에 이 회사에 할인을 할 때 쓸 요구 수익률을 찾기 위함입니다. 주당 배당금은 37만 5천 주를 했고 19만 5천 주니까 주당 1.92불이 나오네. 자, 그럼 이 회사의 나중에 성장을 감안한 가치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결국에 요구 수익률 R이 필요한데, R은 이거 공식을 외우면 간단히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자, 주식을 가격을 계산할 때 P는 R-G분의 D1이었잖아요. 여기서 계산을 잘 해보면, 그럼 얘는 R-G가 P분의 D1이 될 것이며, 여기서 R은 P분의 D1의 D 플러스 G가 될 겁니다. 요 식을 도용을 하게 되면 현재 배당이 1.92불이고 성장률이 5%라고 했으니 다음 차기 배당 D1은 1.92에다가 1.05만큼 D1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주가 33.26 계산을 해놨으니 여기에다가 성장률 5%를 더하게 되면 11.07%가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원래 5%였는데 이거 7%로 내가 가져오면 7%까지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에 다시 R-G분의 새로운 가져와서 내가 7%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R-G분의 D1 계산해주면 이 회사는 50.55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33.26불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이 회사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성장률을 7%로 올릴 거야. 그러면 나는 사실은 50.55불짜리 주가가 50.5불짜리 회사를 가져오는 것이지. 자,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가치는 뭐가 되냐? 한 주당 내가 봤을 때 저거 50.55불짜리야. 그러면 19만 5천 주라고? 그럼 곱하면 제가 봤을 때, 제가 BQ라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 저거 아이리포트는 980만 불짜리 회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게 되는 가치는 980만 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를 통해서 공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를 통해서 추가로 얻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얘가 얼마였어요? 33.26불이었잖아. 여기에다가 19만 5천 주를 곱하게 되면 내가 얻는 거는 985만 불에다가 기존에 19만 5천 불, 33불짜리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인 330만 불을 시너지 효과로 얻게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저거 갖고 오면 2%는 더 성장할 거야.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추가로 330만 불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만큼 얻는다고 새로운 가치를 980만 불짜리를 가져온다고? 얼마 주고 가져올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NPV를 계산한다면 38불에 현금을 주고 산대요, 주당. 그러면 내가 얻는 거는 요거잖아요. 야, 저거 가져오면 내가 980만 불의 가치가 있어. 나에게 데리고 오면 얼마? 19만 5천 주에다가 38불의 돈을 주고 살 거야. 그럼 총 비용은 당연히 19만 5천 주에다가 38불씩 준 곱한 가격이 내가 주고 사는 돈이고요. NPV를 계산해 보면 이만큼 가져오는데 이만큼 비용이 들었으니까 남는 게 244만 불 정도 돈이 순위 현재 가치로 NPV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D번 얼마를 주고 사겠습니까? 남겨 먹으려면 주당 50.55불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주당 50.55불까지야. 그쵸? 그게 말하는 게 주가인 거죠. 한 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돈은 50.55불이다. 자, 그럼 이게 그냥 주가, 내가 예상하는 주가 50.55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만약에 항상 그렇지만 돈 주고 살래? 주식으로 살래?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 주식을 20만 5천 주를 주고 주식과 교환을 한다면 인수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현금을 주고 살 때와 주식을 주고 살 때 비교를 해보겠죠. 이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 회사의 가치도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원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당 430만 불 그리고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EPS가 3.07불이라는 얘기고 EPS에다가 원래 거 PER이 14.5배였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원래 본체 BQ회사 그 가치가 44.54불이었습니다. 자, 그럼 기업 가치는 주식수가 140만 주라며 그러면 140만 주를 곱하면 총 이 회사는 원래 6,200만 불짜리였던 거죠. 그런데 아이리포트를 인수하면서 전체 이제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까 980만 불을 새로 데리고 와서 7% 성장을 일으켜서 980만 불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이게 총 인수한 총 회사의 가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주가를 계산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주가를 합병한 후에 주가를 계산을 해야 요 20만 5천 주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합병 후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기업 가치, 얘는 인수해서 추가 기업 가치, 인수한 기업 두 개를 합한 다음에 주식수는 원래 BQ회사 140만 주 있었는데 저걸 인수하느라고 20만 5천 주를 발행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총 주식수가 두 개 합한 약 160만 주가 되겠죠. 자, 그걸 나눠주게 되면 합병 후 주가는 44불 정도가 될 겁니다. 반올림하면 45불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러면 주식으로 지급할 때 순현재 가치는 얼마냐? 아까 요거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에다가 44.99불이 주가가 될 것인데 몇 주를 준다고? 20만 5천 주. 이렇게 하면 지급하는 비용이 될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63만 4천 불 정도가 NPV가 되네. 주식으로 지급할 때는. 자, 그런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 현금 38불을 지급을 할 때 NPV가 240만 불이었거든요. 어떤 걸 결정해야 된다? 야, 현금 38불 주는 게 나아. 주당 38불 주는 게 NPV가 더 크기 때문에 38불을 주고 사자. 그러면 인수하는 건 좋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에게 NPV는 63만 4천이거나 240만이기 때문에 일단 인수를 해. 방법은 현금 주고 사는 게 싸. 그게 NPV가 당연히 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주당 38불을 주고 인수를 하는 게 낫다.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7%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틀렸어. 외부 금융 자문을 받아봤더니 아니야, 7%는 너무 과해. 6%가 현실적이야. 이러면 이 과정을 싹 다 한 번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주당 배당금은 37만 5천 불에서 다시 계산하는 거죠. 아이리포트를 맨 처음에 내가 데리고 와서 7% 성장을 시킬 줄 알았는데 6%가 현실적이라고? 그럼 6%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주당 배당금은 아까 계산했던 이 회사 D0가 1.92불, 그리고 R은 앞에서 계산했던 11.07%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G가 바뀐 거죠. 이게 6%로 R-G분의 D1. 그래서 얘가 D0 성장, 그쵸? 그리고 얘는 아까 할인하는 11.07%, 그리고 얘가 성장. 그러면 새로운 주가가 40.2불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6%밖에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새로 나오는 회사의 기업 가치 19만 5천 주에 대해서 40.2불인 회사를, 아까는 55불 정도였는데 성장률이 깔아앉으면서 40.2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사결정에서 780만 불의 새로운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회사가 33.26불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 그리고 기존 가치를 빼면 한 130만 불 정도는 그래도 시너지가 나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NPV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기업 가치가 780만 불이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전히 그래도 주당 38불은 주고 살 수 있어. 그러면 19만 5천 주에 38불을 지급을 하는 거겠죠. 그때 NPV를 계산해 보면 42만 9천 불. 여전히 유효. 남아 38불 주고 사도 남아 거래를 할 겁니다. 근데 합병 후 주식으로 지급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방법에서 140만 주에다가 20만 5천 주를 주고 살 거야. 이게 합병 후 주식수. 합병 후 주식수. 가치는요, 원래 6,200만 불이었는데 추가로 애드되는 게 780만 불이기 때문에 합병 후 가치, 얘가 분모가 두 개 더한 값이 합병 후 가치. 그랬을 때 43.73불이 합병 후에 새로운 주가가 되는 거죠. 이걸 몇 주 주고 산다고? 20만 5천 주. 그렇게 되면 주식으로 줄 때 NPV를 계산한다면 총 발생하는 이득, 780만 불짜리 회사를 사는데 내가 20만 5천 주에 대해서 43불씩 주고 살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계산하면 NPV는 마이너스 100만 불 정도가 나옵니다. 불가. NPV가 마이너스면 하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최종 결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스토리라인은 외부 금융자문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성장률이 현실적으로 6%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판단했을 때 7%였으면 무조건 고. 그쵸? 그런데 그리고 주당 38불로 주고 사,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렸을 거고, 7% 너무 과해, 6%가 현실적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으로 주고 살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유효였잖아요. 주식으로 주고 살 때는 안 돼, 틀렸어, 마이너스야, 하지마.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 결론은 6%가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주당 38불을 주고 사면 NPV가 플러스이니 이거는 인수를 하자. 단 현금을 주고 사자. 만약에 저쪽에서 아니야, 현금은 아니고 주식으로 주세요, 그러면 하지 말자. 이런 의사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꽤 복잡한 문제였는데 주가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계산하고 총 발행 주식수를 고려해서 그 인수 기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인수 후 최종 가치를 검토하여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좀 길고 복잡하지만 천천히 여러분 그냥 스토리라인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 항상 스토리라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CFO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바른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